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지난주 16일 오전 10시 안산시 전역에 사이렌 소리가 애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울린 1분간의 추모 사이렌이었는데요. 아직도 친구 곁으로 부모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차가운 물속에 있는 희생자 생각에 더더욱 가슴 아픈 소리였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의 사이렌 소리는 바닷물보다 차갑고 맵잔 준엄한 명령으로 되돌아왔는데요. 제발 이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또다시 안전에 소홀하지 말라는 피 맺힌 절규로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안전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가슴 깊이 받들어 더 이상의 사후 약방문식 안전 호들갑이 없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안전지대 119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불안전지대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면 어디든 긴급 출동합니다. 오늘 소개할 안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에 산불 소식도 많았지만요. 일반 건축물이나 주택의 화재 소식도 연일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부는 어떤 봄철 계절 특성 때문에 화재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봄이 되면은 몸이나 마음이 이제 나른하고 좀 풀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화기를 취급할 때 좀 부주의하거나 또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동 준비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천만한 불안전지대들을 속속들이 점검할 텐데요. 먼저 기계 및 설비 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119 소방차가 좁은 골목길을 헤쳐나가느라 애를 먹고 있는데요. 막혔어. 오전 10시 54분 구암동의 주택에서 시꺼먼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꽃이 무섭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통째로 태워버릴 듯 불꽃이 목재 단독주택을 지붕에서부터 아래로 타닥타닥 소리까지 내며 태워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에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 화재 현장 가까이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119 소방대원들이 소방차에서 내려 소방 호스를 길게 연결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은 주택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장치에서 시작됐는데요. 6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말 그대로 악전고투하며 사투를 벌인 끝에 불은 3,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긴 후 가까스로 꺼졌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시각 새벽 3시 15분 영등포에 있는 성인 오락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매캐한 유독가스가 화재 현장으로의 진입을 더디게 하는 가운데 점포를 가득 채우고 있던 게임기 전부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는데요. 게임기와 연결돼 있던 6구짜리 멀티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된 불은 1시간 35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에는 다행히 오락실 안이 비어 있어서 인명피해는 모면했는데요. 대부분의 성인 오락실이 그렇듯이 이곳 역시 점포 내부에 게임기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데다 전기줄마저 얼기설기 뒤엉켜 있어 합선이나 과열로 인한 전기 화재 위험이 늘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전기 장치에 대한 관리 소홀이 낳은 돌이킬 수 없는 화재 현장입니다. 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 한복판. 소방차들이 화재 발생 비상등을 어지럽게 반짝이며 도로 한쪽을 꽉 메운 채 도열돼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속속 건물로 진입해가자 화재 소식에 놀란 시민들도 여기저기로 화재 소식을 전하며 대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돼 있던 대형 물탱크의 모터가 과열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인데요. 119의 신속한 출동으로 다행히 화재 연기를 흡입한 2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 외엔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기계 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올려다보기도 까마득한 서울 도심에 위치한 29층짜리 고층 빌딩 옥상에 설치돼 있는 대형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많은 직원들이 건물 내에 머물러 있을 시간인 낮 12시 7분쯤인데요.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에 직원 수백 명이 한꺼번에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태양광 설비 장치, 물탱크, 전기 콘센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 화재 요인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안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설비들도 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전기로 작동하거나 또 이런 전기로 이제 작동하는 모터가 설치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기계나 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를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가동되기 때문에 네. 부품 성능이 상대적으로 좀 빨리 이렇게 떨어지고요. 또 관리 방법에 따라서 뭐 습기 영향이라든지 또 관리 부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또 이제 모터나 이런 제어판 같은 데 보시면은 관리를 잘 못해서 청소를 제때 안 해줘서 먼지 덩어리, 먼지가 쌓여있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컴퓨터만 봐도 그렇죠. 예, 많아요. 근데 이런 네. 먼지들이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합선의 위험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이 가연물로서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선의 위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터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화재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한순간의 부주의와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화재를 일으키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86,400초. 그중 단 1초만 방심해도 사고는 우리를 덮칩니다. 이번에는 1초를 다투는 투신 구조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건물 옥산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연신 아래를 내려다보며 망설이고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건 24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상도동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한 여학생이 투신 시도 중이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옥상에 올라가 설득에 나섰고 여학생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소방대원이 뒤에서 안아 구조해냅니다. 이거도 이러면 안 돼. 응? 어머니 아버지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건데. 구조된 여중생은 한참을 대원들의 품에 안겨 눈물 짓다가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번에는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26살 여성의 투신 자살 소동이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먼저 아파트 아래쪽에 투신 구조용 안전 에어매트부터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또 다른 구조대원들은 투신기도 여성을 설득하기 위해 14층 난간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위태롭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조마조마 가슴을 졸이게 합니다. 대치하던 여성이 끝내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지는 위험한 판단을 한 순간 근접해 설득 중이던 119 구조대원이 간발의 차이로 투신 여성의 팔을 붙잡아 다시 난간 위로 끌어올리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투신 여성을 붙잡는 순간 지켜보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119의 신속 정확한 구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습니다. 다시 한번 자살 시도자로 인한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였는데요. 아파트 7층 난간에 30대 여성이 자살 소동을 벌인 사고로
무려 30여 분 동안 난간에 매달린 채 투신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투신 소동은 다행히 구조대원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해 구조하면서 별다른 사고 없이 끝났는데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아찔하네요. 이게 만약에 구조대원들이 없었다면 아직 채 꿈을 펼치지도 못한 여중생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요즘에 이 청소년 자살 소식이 상당히 빈번히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런 자살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11년째 OECD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서요. 매우 심각한 어떤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청소년 자살 방지 스마트폰 앱을 보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앱이라서 방지가 가능한 걸까요? 네, 이 원리는 이제 자녀가 SNS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 혹은 학교 폭력 또 성적 고민 이런 관련된 용어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요 부모들한테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름이 스마트 안심 드림이라는 앱입니다. 네. 한마디로 자살을 조기에 감지해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하려면 학생들이나 부모 모두 이 스마트폰에다 이 앱을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취지는 참 좋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 자살의 큰 원인이 뭐 가정 불화 이런 상황인데다가 또 앱을 깔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또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효성에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게 마치 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좀 좋지만 시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민관학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면밀한 보완책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의 자살뿐만 아니라 요즘은 노인들의 자살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노인 자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 또 이제 독거노인 등 이런 이제 외로움이라든지 고독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는 어떤 사회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울한 노년을 보내시는 노인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또 특히 이제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도 1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기도의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또 특히 더 높다고 그래요. 그 전국 평균이 거의 10만 명당 한 64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경기도는 72명 정도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정책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걸 열어서 노인들의 대책을 좀 내세웠는데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또 기본적으로 해서 노인들이 빈곤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또 경찰서, 소방관, 보건소 이런 관련 기관들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행복청 같은 공동체 문화를 정착해서 다양한 자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살 예방이라는 또 현실적인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 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요. 우리 사회나 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삶의 행복이라든지 또 이런 그 가치관의 형성이 긍정적으로 갖춰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인식도 그에 맞춰서 따라가줘야겠죠. 아무쪼록 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서요. 11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달리던 차량이 멀쩡한 도로에서 내려앉고 길 가던 사람이 땅 밑으로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찔하고 공포스러운 우리 발밑 불안전지대 집안 침하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혼잡하기 짝이 없는 신촌 대학가에 위치한 백화점 근처의 이면도로인데요. 하수도를 파는 준설 차량이 잠깐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새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준설차 바퀴가 빠진 구멍은 깊이가 1m에 전체 폭은 무려 3m나 되는데요. 얼핏 보면 어린이가 가지고 놀다 내던져버린 장난감 자동차가 옆으로 뉘어져 있는 것 같이도 보이는 집안 침하 사고 현장인데요.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는데도 쉽게 믿지 못할 모습입니다. 소방차가 도착해서 사고 현장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차량과 통행을 금지시키고 저희 작업 반경을 확보하고
도로의 진흙과 인근 2개 점포에 유입된 토사물을 제거하고 조도된 차량에서 나오는 기름을 20리터 용기에 담아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옆으로 벌러덩 낮아빠진 하수도 준설 대형 차량의 발목을 빠뜨린 싱크홀의 존재, 일대 주민들도 아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차량이 넘어진 방향에는 편의점과 음식점이 위치해 있어 하마터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사고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갑작스런 땅꺼짐의 원인이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임시로 흙을 채운 위에 깔아놓은 아스팔트 도면이 육중한 준설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집안이 아래로 폭삭 꺼져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백주대낮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시내대로에서 발생한 너무나도 황당해 봐도 믿기지 않는 이 집안 치마 사고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은 각자 딛고 있는 발밑을 내려다보며 갑자기 밀려오는 엄청나고 등골 오싹한 땅꺼짐이라는 신종 공포에 모두 같이 떨며 낯빛마저 창백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 코엑스 사거리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공중으로 튕겨나가 곤두박질 친 것은 도로 바닥에 난 뻥 뚫린 구멍 때문이었는데요. 30cm가 넘는 깊이에 1m에 달하는 너비로 아스팔트 바닥이 움푹 파였습니다. 또 다른 도로 함몰 현장인데요. 밤 9시 49분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의 앞바퀴가 갑자기 땅 밑으로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도로 바닥에 가로 1.8m, 세로 1.2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겨 달리고 있던 승용차의 앞바퀴가 땅속으로 푹 빠지고 말았는데요. 더더욱 깜짝 놀랄 사실은 이곳 부근에 이러한 크고 작은 싱크홀이 5개나 더 추가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가 아래로 폭삭 꺼졌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장안평역 환기구역 보도를 걷던 19살 보행자가 앞뒤거리 1.5m에 어른의 키높이가 넘는 2.2m 깊이의 커다란 싱크홀 구멍 속으로 빠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땅바닥 꺼짐 사고만 10여 곳.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를 내 발 밑 푹 꺼짐 사고에 도대체 어디를 딛고 다녀야 안전하냐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집안 치마 사고 소식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발생한 집안 치마가 59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2년 만에 거의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계속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근데 2년 만에 6배나 늘어난 거면 시민들이 요즘같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것도 굉장히 당연하다 싶어요. 근데 싱크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집안 치마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이며 대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안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답니다. 교수님, 이 앞서 본 영상에서 집안 치마 현상 목격을 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후화된 어떤 하수관이 집안 치마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후화된 하수구에서 이제 물이 새면서요, 그 주변에 이제 흙이 패이거나 또 이 흙들이 하수관으로 쓸려 나가면서 땅 속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빈 공간으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땅 꺼짐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집안 치마가 되는 거죠. 네. 또 이런 이유 이외에도요, 지하철 공사를 한다거나 각종 케이블 매설을 위한 땅 파이 공사, 또 이제 고층 빌딩 같이 이제 대형 건축을 할 때 땅을 깊이 파면서 네. 지하에 흐르던 지하수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방향이 바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집안 내부가 또 텅 비는 이런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노후화된 하수관이 주된 문제로 꼽히고 있다면요.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낡은 하수관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많고요. 이전부터도 많이 집계가 됐는데요. 네. 싱크홀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환경부에 따르면은요, 매설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한 어떤 상하수도관이 전국적으로 약 9만 킬로미터,
예, 이렇게 정말 된답니다. 많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환경부가 작년에 9월, 10월에 긴급 점검을 한 이 노후 하수관 구간이 한 1,600km 정도 되는데요. 이 1,600km라고 하는 게 전체 하수관의 거의 한 4.4%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 대상에서 빠진 노후 하수관을 다 감안하면 싱크홀이 발생 가능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는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교수님, 이번에 뭐 극히 일부이기는 해도 긴급 점검한 이 노후 하수관들의 상태 어땠나요? 좀 예, 아주 충격적이게도 굉장히 많이 좀 심각했는데요. 심각해요. 예, 네. 뭐 관이 파손되거나 이음매가 아예 벌어져가지고요. 네. 땅 꺼짐 현상이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확인된 것만 해도 벌써 1,500여 군데 이렇게 된다고 해요. 너무 위험한데요. 네, 그러니까 하수관 어떤 1km당 한 골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1km 하수관당 한 3곳 정도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고, 부산도 한 2.8곳,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도 한 1.5, 그 다음 서울은 한 0.88로 그나마 좀 양호하긴 했어도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 옛말에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뭐 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가려는 길마저 좀 두들겨 봐야겠습니다. 하루빨리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이 집안 침하가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위험성이 이제 판단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밀 조사라든지 정밀 사업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문제는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집안 침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땅이 녹는, 얼었다가 녹으면서 또 이런 공극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이제 3월부터 이제 점점 많아지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장마철이 되는 6월이라든지 8월 이런 정도 되면요, 계속 물들이 이제 집안으로 흡수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돼서요. 앞으로 이제 다가올 여름에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안심할 수가 없네요. 자, 이런 집안 침하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도 대책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가 확인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700여억 원을 들여서요. 전국에 노후된 하수관 한 12,000km를 우선 정밀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지하에 10m 이상으로 땅을 파는 굴착 공사를 하거나 또 1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어떤 대형 공사장, 그다음에 이제 차량 하중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로 구간의 하수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제 병행을 해나갈 예정인데요. 네. 또 여기에 또 발맞춰서 서울시는 또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동공 탐사 업체랑 함께 도시의 어떤 4개 지역을 지표 투과 레이더,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가면서 투시하는 네. 이런 장비를 가지고 탐사를 실시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위험도가 높은 동공이 한 25개 정도 발견이 돼서요. 지난달에 벌써 복구 작업을 완료했고요. 또 올해는 한 560km 구간의 전체적인 동공 탐사를 통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조금 안심이 되네요. 예, 또 여기다가 또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는요, 앞으로 4년 동안에는 한 거의 50% 이상 하수관, 이 부분 50년 이상 된 하수관을 30% 정도, 이 정도 구간을 우선적으로도 교체해서 싱크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쭉 지켜봐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는지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서울시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무래도 이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집안 침하의 징조 같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왜냐하면 노후된 하수관이 너무 많고 또 계속 지금도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맞아요. 각자가 조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징후를 포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안 침하의 징조는 사실 땅이 우선적으로 약간 불룩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는 바닥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기에도 부풀어 보여요. 네, 약간 이렇게 배가 나온 것처럼 이게 튀어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땅이 녹는 시기에 집안에 섞여 있던 눈이 이제 녹아서 지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집안이 약해지면서 집안 사이에 이제 공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집안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뜨는 그런 과정에서 공사장 위쪽이라든지 아래쪽 땅의 압력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닥이 약간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면 붕괴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또 그다음에 바닥을 걸으실 때 바닥면이 좀 굉장히 무르다거나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있는 경우, 다른 곳에 비해서요. 네,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 면이 굉장히 고르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그런 거 많이 예, 봤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네. 경우는 집안 침하의 어떤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지나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서 지나다니시든지 아니면 조금 돌아서
돌아서 다른 네. 쪽으로 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좋겠습니다. 공사장 같은 데 주변 지나갈 때도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되게 예, 맞아요. 많거든요. 사실 이제 공사장 주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부주의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공사장 주변에 어떤 바닥이 갈라지거나 혹은 또 벽을 지지하는 구조물들이 휘어지거나 네. 또 얼음등이 깨지는 뭐 삐걱거리는 이런 소리들이 또 네. 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붕괴의 징조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징조들을 느끼시게 되면 신속하게 현장을 탈출하고 또 현장을 대피하신 다음에 반드시 신고를 꼭 하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반드시 신고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과속으로 추월해가는 레카차입니다. 과속 방지턱까지 피해가며 바쁘게 달려가는데요. 저기 저 높이 제한 구조물을 건드리고 가버리는데 어이쿠 날벼락입니다. 이번엔 떨어져 있던 낙하물이 튀어오른 사고인데요. 큰 사고 날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차에서 날아오는 게 보닛 덮개인가요? 아무튼 위험천만입니다. 과속에 종횡무진 졸음운전인 듯 추월해가는 흰색 차. 결국 사고를 내고 맙니다. 시내도로 교량 위인데요. 과속으로 달려가 들이받는 검은 차. 깜빡 졸으셨나요? 졸음운전이 빚은 추돌사고입니다. 오른쪽 앞차가 좀 수상합니다. 슬금슬금 중앙분리대 쾅. 아이고 졸음운전 하셨군요. 바쁘게 달려나가는 흰색 차, 졸음운전인 듯 휘청거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받고 전복되고 맙니다. 하마터면 2차 추돌까지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봄철 되면 굉장히 졸리잖아요. 네. 졸음운전만큼 위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졸음운전은 사실 눈 깜빡한 사이에 뭐 수백 미터를 가게 그죠, 돼서요. 훅 가야죠. 예, 거의 뭐 굉장히 위험한 사고인데요. 네. 한마디로 눈을 감고 운전을 한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무 생각이 없이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죠. 네, 졸음운전 꼭 예방해야겠습니다. 이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난 9일 저녁 7시 서울 강서소방서에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니까 빨리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였는데요. 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사실 이제 희미하게 기력을 되찾은 어떤 남성분이 옆에 계셨고 또 이제 그 옆에 한 초등학생이 서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생명이 오가는 이 위급한 순간에 이제 어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당황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네. 상황에 이 어린 학생,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을 침착하게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더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일반 성인도 하기 힘든 심폐소생술이지만 소방서 체험 시간을 통해 배워두었고 위기의 순간에 이걸 기억해낸 건데요. 쓰러진 어른의 가슴을 1분에 30차례 압박한 덕에 50대 남성은 큰 숨을 내쉬며 의식을 찾았고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 훈훈한 소식인데요. 네. 이처럼 안전에 관해서 지식과 정보 또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안전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적극적이고 또 이런 용감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살을 간 넘긴 어린 소녀의 응급조치 덕분에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지대 119는 언제 어디든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